켰어? 네. 왜 띡 소리가 안 나? 방금 났어요. 났어? 미안해 늙어. 안 들려. 너 화를 내. 자 여러분들 다리를 좀 이쪽으로 옮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의자. 웬만하면 이쪽에는 잘 안 앉는 게 좋아. 왜냐면 설명할 때 그래도 살짝 가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쪽이 제일 좋아. 앉는 자리로. 코로나 때부터 그런 거고. 자 명제를 설명할 거예요. 자 명제 설명할 건데 분명히 너희들이 아는 부분이 있을 거잖아.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야 빨리 끝나. 얘기를 안 하면 난 또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설명해 나가겠지. 그러면 월요일날 보충이 길어져. 끝까지 설명을 해야 되니까 아는 부분은 빨랑빨랑 대답을 해. 만약에 오늘 40분 동안 끝까지 설명 다 한다. 월요일날 보충 안 해. 끝까지가 어디까지요? 명제 끝까지. 절대부등식 전까지. 44페이지. 거기까지 만약에 다 한다면 월요일날 보충 없고 못한다면 하는 거고. 빨리. 아 네. 자 명제를 설명을 할 거야. 그럼 물어보자. 명제라는 건 무엇을 명제라고요? 커밍하기 없기. 참 또는 거짓을 봐봐 읽는데 한계가 있지. 명확하게 허브할 수 있는. 자 명제라는 건 다른 게 아니야. 참이다 거짓이다 중요하지 않아. 참이다 거짓이다 말할 수 있으면 돼. 얘는 남자다 얘는 여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명제라고 얘기해. 얘 맞고 틀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맞았다 틀렸다 누구나 다 똑같이 얘기할 수 있으면 우리는 걔를 무엇이다라고 한다? 명제라고 얘기한다. 즉 참, 거짓이 명확한 문장 또는 식을 우리는 무엇이다라고 해요? 명제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질문을 한다면 명제가 안 되게끔 하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 하나 둘셋넷 다여 일곱 명이 하나당 하나씩 얘기하면 돼.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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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먼저. 네가 꼴찌야. 앞에서 얘기한 거 똑같이 얘기하기 없기야.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명제가 안 된다. 예쁘다. 예쁘다. 그치. 크다. 잘생겼다. 어? 잘생겼다. 선생님 얘기하지 말고. 또 멋있다. 멋있다. 작다. 나 얘기하는 거야? 또 귀엽다. 귀엽다. 다 나를 보면서 얘기를 하는구나. 멋지다. 했어? 멋지다 안 했나? 했어. 제 잘생겼다 하지 않았어요? 멋있다 했대. 아 그러면 고약하다. 고약하다. 나 고약해? 고약해? 그치? 다음과 같은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 문장은 명제라고 얘기할 수 없다. 뭐 간단하게 얘기 들어서 당신은 키가 작다. 이건 참이야 거짓이야? 참. 모르겠어요. 그래. 평균 키보다는 작아. 그렇지만 선생님을 개미와 비교해봐. 나는 걔네들한테는 감히 넘볼 수 없는 키야. 맞잖아. 이거는 누구를 비교 대상으로 하냐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잖아. 이렇게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문장이나 식을 우리는 명제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러면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문장이나 식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명제 아니라고 했는데 뭐라고 해? 배운 거야. 참 거짓을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 명제야. 근데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문장이나 식을 우리는 뭐라고 해? 조건? 그렇지.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조건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참이 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거짓이 되는 거야. 이것을 명제와 분류시켜야 되는 거야. 명제는 참이다 거짓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참이다 거짓이다를 얘기할 수 있으면 명제인 거고 참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땐 거짓이 되기도 해.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고?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 조건들이 모이면 명제가 되기도 해.
그러다 보니까 조건과 명제가 혼동이 되기도 한데 분명히 분류를 해야 돼. 알겠지? 자, 명제는 가장 기본적으로 뭐뭐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건 무엇무엇이면 무엇무엇이다라는 명제도 있어. 얘는 기본적으로 무엇무엇이면 무엇무엇이다는 조건과 조건을 하나로 만들어서 명제로 만든 거고, 얘는 그냥 자체가 명제인 거고, 얘는 책상이다. 명제일 거 아닐까? 명제. 명제야. 무슨 명제? 거짓인 명제. 그치? 얘는 연필이다. 명제가 아니다? 명제야. 무슨 명제? 거짓인 명제. 참거짓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우리 명제가 되는 거야. 하지만 x 플러스 2는 2이다. 명제가 아니다? 아니다. x에다가 0을 넣으면 참이 되죠. x에다 0 이의 값을 2 외의 값을 넣으면 거짓이 되는 거.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잖아. 그럼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조건이라고 한다. 알겠지? 이런 거에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게 x는 2이다. 명제는 아니다. 아니다. 아 모른다. 명제도 아니다. 모른다고 벌써. 갑자기 답이 막 새로 나오는. 명제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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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에다 2 넣으면 2는 2이다. 맞잖아. 근데 2 이외의 값을 넣으면 틀리게 되는 거지. x는 2이다. 방정식이 아니야. x라는 건 괄호 대신 쓰는 거니까. x에다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니까 얘는 무엇이다? 조건이다. 알겠지? 그러니까 조건과 명제 분류할 수 있겠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자, 명제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우리는 보통 명제는 뭐뭐이다, 무엇무엇이면 무엇무엇이다라는 명제가 주어졌을 때 무엇무엇이면 앞에 써져 있는 걸 무엇이다라고 하고, 분명히 얘기했지만 얘도 조건이고 얘도 조건이야. 두 조건 중에 앞에 써져 있는 조건을 뭐라고 한다? 가정. 뒤에 있는 조건을 뭐라고 하고? 결론이다라고 한다. 즉 x가 2이면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는 0이다 라는 명제가 있어. 그러면 x는 2, 명제야 조건이야? 조건이라고 했잖아. x에다가 뭐를 넣느냐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니까.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다. 조건, 명제. 조건이야. 하지만 두 개의 조건을 합해서 우리는 명제를 만들었어. 그 말은 이것이 참이다 거짓이다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잖아. 너희들이 처음 배우는 명제는 문장이나 식을 보고 얘가 명제냐 아니냐를 분류를 하는 거고, 분류를 했다면 그 다음이 참이냐 거짓이냐를 확인하는 거야. 내가 우선 사람인지 식물인지를 판단해야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판단할 거 아니야. 처음에는 내가 사람인지 식물인지를 분간하는 거고, 사람이다라고 판단을 했으면 그 다음에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분간을 하는 거야. 명제냐 아니냐를 판단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참이냐 거짓이냐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참이냐 거짓이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문장의 뜻으로 확인해도 돼. 무엇으로? 문장의 뜻으로. 정대일이면 남자다. 그치? 정대일이면 남자다라는 명제가 있어. 얘는 참일까 거짓일까? 나 정대일이야. 나 여자 아니야. 괜한 오해하지 마. 참이잖아. 그치? 이렇게 문장 안의 흐름으로도 얘기할 수 있어. 장미꽃은 꽃이다. 이걸 굳이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냥 문장 내 흐름으로 보면 돼. 맞잖아. 굳이 모든 걸 수학적으로 계산할 필요는 없는 거야. 그냥 문장의 흐름으로도 파악할 수 있으면 파악하면 돼.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백조는 하얗다. 명제다 아니다? 백조는 하얗다. 명제 아니에요. 명제 아니에요라는 거야? 아니면 명제라는 얘기? 명제라는. 아, 명제다. 그럼 참인 명제, 거짓인 명제? 그럼 이제 너희들은 머릿속으로 오만 가지 말. 저 인간이 당연한 걸 질문했을까? 아니면 우리를 낚기 위해서 질문했을까? 그치? 참고로 지금은 그런 고민해도 돼. 시험 볼 때는 그런 고민하면 안 돼. 알겠지? 지금은 고민해도 돼. 왜? 학교 시험은 그런 문제니까. 하지만 학교 시험 볼 때는 그런 고민하는 순간 맞을 문제도 틀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끝이니까. 근데 지금은 잘못된 지식은 고쳐야 되지. 백조는 하얗다. 명제야. 무슨 명제? 거짓인 명제. 선생님이 이것을 얘기해주는 이유는 너희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100% 옳은 지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너희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알겠지? 왜 그러냐면 백조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품종이야. 닭이랑 똑같은 거야. 닭에는 하얀 닭도 있고 검은 닭도 있고 누런 닭도 있잖아. 그치? 백조에도 하얀 백조가 있고 검은 백조가 있어. 백조를 영어로 뭐 하시라고요? 스완. 블랙 스완이야. 검은 백조. 존재해. 근데 맨 처음에 백조라는 이름을 지을 때 그때 그 사람이 봤던 백조들이 너무 하얘서 그냥 백조라고 한 거고 그 품종에는 검은 백조도 있는 거지. 그게 뒤늦게 발견된 거지. 근데 사람들이 백조는 하얀색. 그럼 하얀 닭도 백조겠네? 맞잖아. 색깔로 분량이 아니라 그냥 품종이야. 백조라는 품종이고 그 품종이 하얀 백조와 검은 백조로 나눠지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지식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해준 것 뿐이야. 얘는 백조는 뭐 나중에 옛날에 이거 갖다 말이 많았어. 자 어쨌든 중요한 게 아니라 자 x는 2이면 x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다라는 명제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문장으로 얘가 맞나 틀리나를 확인할 수 있으면 문장으로 맞나 틀리나를 확인하면 되지만 문장으로 확인하기가 힘들 때가 있어. 왜? 수학 문제니까. 그럼 얘를 수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다음 주어진 명제가 수학적으로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간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먼저 찾아야 돼? 진리값이라는 걸 알아야 돼. 진리값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조건. 이 주어졌을 때 이 조건이 뭐가 되는? 참이 되는 값들의 모임을 우리는 무엇이다라고 한다? 진리값이라고. 조건은 어떤 경우에는 참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거짓이 된다고 했지. 그러면 참이 되는 경우의 값들만을 모아놓은 걸 우리는 뭐라고 해? 진리값이라고 하자는 거야. 조건이 뭐가 되는가? 참이 되는가. 그럼 생각을 해보자. x는 2라는 식이 있는데 얘가 참이 되려면 x에다 뭐 넣었을 때 참이 돼? 2 넣었을 때 2는 2다. 참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의 진리값은 뭐? 2. 근데 이거 무슨 표시야? 집합 표시지. 우리는 명제 참거짓을 분류할 때 무엇을 이용한다라는 얘기야? 집합을 이용한다라는 얘기야. 선생님, 얘 진리집합은 2라는 거 알겠어요. 그러면 x제곱은 4이다. 두 번째 거에 진리집합은 뭐가 돼? 우리 이거 방정식 풀 수 있잖아. x값 뭐? 뿔마이 2여도 되고 마이너스 2여도 돼. 자 그러면 선생님 두 개의 진리집합 찾았는데 그냥 얘만 보고선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면 돼?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에 포함된다면 우리는 그 명제를 뭐라고 얘기한다? 참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문장 자체만으로 참거짓을 분류하기 힘들 때 그때 무엇으로? 조건이 참이되게 하는 진리값을 가지고 가정이 결론에 포함된다면 그 명제는 그냥 무조건 참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어떤 건지 알겠어?
그치? 만약에 가정이 결론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거짓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진리값 또는 진리집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지? 얘는 무엇이다? 조건,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문장이나 식을 뭐가 되게 하는 값? 참이 되게 하는 값들의 모임을 진리집합이라고 한다. 그러면 명제에서 가정과 결론으로 나누어지는 명제가 있을 때 가정에 참이 되게 하는 진리집합과 결론이 참이 되게 하는 진리집합의 관계에서 가정이 결론에 포함되면 우리는 그 명제를 뭐라고 얘기한다? 참이라고 얘기한다는 거. 이게 너희들이 명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 근데 분명히 얘기했어. 처음에 너희들이 해야 될 건 다음 주어진 식이 명제냐 아니냐를 분간해야 된다고 했어. 그치? 두 번째는 명제라고 했을 때 그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분류하는 거고. 그러면 다음처럼 명제가 진리집합을 찾기 편해서 선생님 반대로 얘를 어떻게 x의 제곱 마이너스 4가 0이면 x는 2이다 라고 했다면 뭐뭐이면 앞을 우리는 가정이라고 했고 뒤를 결론이라고 했는데 가정의 진리집합은 2와 마이너스이고 결론의 진리집합은 2잖아. 포함돼요? 안 돼요? 포함이 안 되지. 그럼 얘는 뭐라 하는 거야? 거짓이라는 얘기야. 그럼 뭐 때문에 거짓이야? 마이너스. 그치. 마이너스 2 때문에 얘가 얘한테 포함이 안 되는 거잖아. 이렇게 거짓이 되게 하는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했어? 부정? 반네. 어우, 땡큐. 발예라고 한다고 했지. 참임을 보여도 되지만 참임을 보이기 힘들 때는 무엇을 얘가 거짓이 되게 하는 딱 하나만 찾아도 우리는 된다는 거지. 참임을 보일 때는 얘 참임을 보이기가 힘들어. 왜? 진리집합을 찾기가 힘들 때도 있고 무엇도 있는 때가 있어? 문맥상 흐름으로 문장을 갖고 파악하기가 힘들 때도 있잖아. 그때는 뭐를 이용해도 된다? 거짓이 되는 것을 보여도 된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 발예라고 해. 명제라는 건 단 하나의 예외도 없어야 돼. 다음이 참이라면 그 조건을 무조건 만족을 해야 된다. 자, 간단하게 이반한 학생들은 남자다. 참일까 거짓일까? 거짓이야. 그 이유로 수영이는 여자입니다. 이렇게 거짓이 되게 하는 예를 들어도 그 문장은 반박이 된다는 거예요. 100개 중에 손은 10개지. 10개 중에 9개는 참이야. 그 말을 만족을 해. 근데 단 하나라도 만족을 안 하면 그 말은 뭐가 된다는 얘기야? 거짓이 된다는 얘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여기에서 이제는 무엇이 나오냐면 모든하고 어떤이라는 것의 차이를 알아야 되지. 모든의 의미는 전체가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고 어떤이라는 것의 의미는 일부. 하나만 만족해도 가요. 그치, 똑같은 얘기지. 적어도라는 의미지. 어떤이라는 건 하나를 만족해도 되고 전부를 다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모든은 올이 되는 영어 못 쓰니까 올이 되는 거고 어떤은 썸이 되는 거고. 그치? 이러니까 되게 영어 못해 보인다. 아, 영어 못해요 라고 얘기하지. 자, 모든과 어떤의 의미 확실하게 분리할 줄 알아야 돼요. 모든은 주어진 값들이 전부 만족을 해야 되는 거고 어떤은 적어도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야. 이반 학생은 모두 남학생이다. 참 거짓? 거짓. 그치? 모두는 아니니까. 그럼 이반에는 어떤 학생, 이반 어떤 학생은 남학생이다. 참 거짓? 참. 무슨 말인지 알겠지? 참과 거짓. 어떤과 모든의 차이를 알아야 돼. 자, 그리고 우리가 있는데 모든의 부정은 뭐가 돼요? 어떤.
어떤의 부정은 모든이 돼.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이 되는 거고,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가 되는 거고.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지. 자, 선생님이 집합의 참거짓은 명제의 참거짓은 집합을 이용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그리고는 명제의 용어인데 얘를 집합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또는은 선생님 이거는 집합할 때 얘기해줬지. A 교집합 B라는 건 X는 A의 원소이거나 그리고 X는 B의 원소. 합집합은 X의 원소이거나 또는 Y의 원소. 뭐 이런 식으로. 그치? 하면서 명제 파트에서 같이 이어진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P이다라는 명제가 있을 때 얘 부정은? P가 아니고. 그치. 얘 부정은 P가 아니다. 하얀색의 부정은? 없죠. 하얀색이 아니고. 하얀색이 아니다지. 없는 건 아니지. 하얀색을 뺀 나머지는. 근데 하얀색의 부정은 검은색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반어적인 표현을 쓰는 거 있잖아. 부정이라는 건 흑백 논리야. 얘 아니면 얘, 선택권이 둘밖에 없는 경우는 흑백이야. 그때는 부정을 사용해도 돼. 즉 짝수의 부정은 홀수. 이거 써도 돼. 왜? 짝수 아니면 홀수니까. 이렇게 이거 아니면 이거 딱 두 갈래로 분류되어 있을 때면은 얘기하면 돼. 하지만 두 갈래로 분류가 안 된다 라고 할 때는 우리는 함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부정, 반대되는 의미를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걸로 표현한 게 정상의 반대는? 정상이 아니다. 그치, 정상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그치. 옛날에는 정상의 반대는 뭐 정신병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걸 이제 비정상이라는 용어. 그러니까 정상의 반대는 장애인, 정상인의 반대는 장애인 이런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야. 알겠지? 그러면 써서도 안 되고.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거는 반대되는 의미라고 잘못 착각하는 것들이 많아. 문장이 나왔을 때 부정을 취하라면은 웬만해서는 반대되는 표현 쓰는 것보다는 그냥 아니다라고 쓰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확실하지 않은 이상은. 그치? 그때는 하고. 자, 일반적으로 P면 Q, P이다를 명제로 P이다라고 한다면 얘 부정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표시해요? 물결. 그치? 얘를 뭐라고 읽고? 낫. 왜 낫일까? 아니 영어. 그치, 영어잖아. 선생님 눈에 얘기하잖아. 수학은 우리나라에서 막 발전시켜서 외국에 전파한 게 아니라 영어권 나라에서 발전시켜서 우리나라에 전파했잖아. 그러니까 영어권에서는 부정어가 뭐야? 낫이잖아.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갖고 온 것 뿐이야. 알겠지? 뭐 특별한 의미는 아니고. 자, 부정어로는 무엇을 사용한다? 물결무늬를 사용을 한다. 알겠지? 이것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게 여러분들 무엇이야?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40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야. 블라블라블라라 블랄랄랄라 되게 많이 돼 있지. 근데 이 내용이 그냥 얘야. 그러니까 솔직히 선생님이 이게 막 되게 중구난방으로 쓴 거 같잖아. 중구난방으로 쓴 거 맞아. 깔끔하게 정리한 건 아니야. 근데 이거라고 쓴 이유가 뭐냐면은 너희들이 한글로 명제 파트를 이해를 못하는데 기호로만 계속 공부를 하면은 나중에 시험 문제 갔을 때 못 풀어. 우선은 명제는 말로 써져 있는 걸 내가 이해를 하고 그거를 기호화를 해야 돼. 근데 무언지도 모르고 기호화 시킨 거를 계속 푸는 연습만 하면 실질적으로 명제 문제 갔을 때 못 풀 확률이 더 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문제를 읽고 받아들이는 거. 나머지 얘 진리값 구하는 건 이 단원이 아니야. 여러분들 수상에 배웠던 단원들의 내용인 거고 실질적으로 명제에서는 얘 말뜻만 알아들이면 돼.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 명제라는 건 맨 처음에 뭐를 해야 돼? 다음 주어진 문장이나 식이 명제냐 아니냐를 분류해야 돼. 그치? 명제라는 건 뭐라고 했어? 참, 참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거짓을 누구나 다 똑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불러야 돼. 알지? 얘는 참이다. 얘는 거짓이다. 참이냐 거짓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참이다 거짓이다 말할 수 있으면 명제야. 그럼 명제인 걸 알았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다? 이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분류하는 거야. 자, 참이냐 거짓이냐를 분류하는 방법은 첫 번째 무엇이다라고 했어? 그냥 문장의 흐름이야. 문장을 보고 참이다 거짓이냐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하면 돼. 그걸 못해. 수식 같은 거 표현되어 있다면. 그치? 그때 우리가 이용하는 게 무엇이야? 진리값을 이용하는 거야. 그럼 진리값이라는 건 무엇이다라고 했다? 명제가 아닌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이 뭐가 되게 하는가? 참이 되게 하는 값들의 모임을 진리집합, 진리값이라고 하자는 거고. 그치? 그러면 주어진 명제의 가정의 진리값과 결론의 진리집합, 값이라고 해야 되고 집합이라고 해야 되고, 가정의 진리집합과 결론의 진리집합, 가정이 결론에 포함된다면 우리는 그 명제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참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포함되지 않으면 거짓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포함되지 않게 만드는 값, 이게 세 번째지. 참이면 보일 수 없다면 거짓이면 보이면 되는데, 그 거짓이다는 막 구구절절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다? 단 하나의 뭐만 들어도 된다고 했어? 얘만 들어도 된다고 했어. 그 얘를 뭐라고 한다? 발예라고 한다. 이게 명제의 참거짓을 분류하는 방법 세 가지인 거지. 무조건 어느 하나로 해야 되는 건 아니야. 그 문장, 문제를 보고 얘가 참이냐 거짓이냐 판단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쉽냐를 내가 선택을 하는 거지. 꼭 어느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야. 알겠지? 그거에서 참거짓을 분류만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다? 명제를 기본적으로 다 풀 수 있다는 거. 그런데 부정이라는 걸 배워요. 부정이라는 걸 선생님이 왜 배워요? 라고 물어보는데, 부정이라는 걸 배우는 이유는 명제를 지금 참거짓을 분류하는 방법 세 가지라고 했지. 그치? 문장의 흐름, 두 번째는 진리집합, 세 번째는 발예를 드는 방법. 근데 이거 말고도 한 가지가 더 있어. 그 한 가지를 하기 위해서 부정을 배우는 거야. 총 4가지가 있다라는 거지.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 3가지로 다 끝내. 나머지 한 가지는 이 3가지가 안 될 때 하는 거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를 찾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 3가지로 끝낸다는 거야. 자, 그 나머지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억 다 되겠지? 자, 기본적으로 명제는 P이면 Q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앞에 있는 조건을 우리는 가정이라고 하는 거고, 뒤에 있는 조건을 결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 가지 살짝 팁을 준다면, 지울 거야. P면 Q이다 라는 명제는 참인지 거짓인지 몰라. 내가 얘 참이다 또는 거짓이다를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런데 간혹 가다가 P이면 Q이다 라고 써주는 명제가 있어. 근데 얘는 무슨 명제? 그냥 폼나라고 2개 써주는 거 아니야. 얘는 아무 얘기가 없어도 무조건 참인 명제다. 짝대기가 2개 거져 있는 건 얘는 참거짓을 구분할 필요가 없어. 그냥 무조건 뭐야? 참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괜히 멋있으라고 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부로 쓰면 안 돼. 하나는 참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고, 2개는 무조건 무슨 명제? 참인 명제인 거고. 잘못된 표현이 아니야. 이거를 우선 알고 있어야 되고. 자, P면 Q이다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몰라. 근데 문장의 흐름으로 파악해도 모르겠고, 진리집합을 갖고서도 모르겠어. 발례도 못 찾겠어. 그럼 우리는 무엇을 이용한다는 거야? 다음을 이용을 할 수가 있어. 뭐냐면은
자, 대우명제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 대우명제를 찾기 위해서는 두 가지 단계를 거쳐야 돼. 뭐냐면은 처음에 여기라는 걸 거쳐야 돼. 여기라는 건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도덕 시간에 나왔을 거야. 역지사지라는 말. 우리 역지사지라는 건 뭐죠? 타인의 입장을 생각하는. 그치. 서로 입장 바꿔 생각해 보자는 거지. 네 입장과 내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그런데 명제에서는 입장이라는 게 있을까? 써줬잖아. 앞에 있는 조건, 뒤에 있는 조건이 두 조건이 있는데 앞에 있다라고 해서 우리는 가정이라고 했고 뒤에 있다라고 해서 우리는 결론이란 말이야. 그럼 이 가정과 결론의 입장을 뭐 해보자? 바꾸어보자.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역이라고 한다. 뭐? 앞에 있는 조건과 뒤에 있는 조건의 위치를 바꾸기만 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해? 역이라고. 즉 Q이면 P이다를 P면 Q이다의 역명제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건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얘에 무엇이 있냐면 2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2는 빠졌어. 원래는 이명제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빼고 대우명제를 하는데 이 이명제를 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조건에 부정을 취해야 돼요. 그러면 얘 부정을 취하면 Q이면 P이다. 얘도 조건이고 얘도 조건이죠. X는 2이다의 부정은 X는 2가 아니다잖아. 그치? 부정을 취하려면 모든 조건 하나하나를 다 취해야 된다는 거야. 어느 하나만을 취하는 게 아니라. 즉 Q이면 P이다. 부정을 취한다면은 Q의 부정인 not Q, P의 부정인 not P로 무엇을 만든 거? 명제를 만든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2라고 얘기를 한다. 여러분들한테 부정을 취하려면 주어진 모든 조건을 뭐 해야 돼? 다 부정을 취해줘야 돼. 명제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조건 하나하나 부정을 취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이 부정을 취해서 나온 값 있지? 얘를 처음 주어진 명제에 뭐라고 얘기한다? 대우명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선생님 왜 이렇게 힘들게 이거를 찾아요? 찾는 이유가 있겠지. 그냥 찾는 게 아니라 이걸 찾는 이유는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얘도 무조건 참이야. 그럼 반대로 얘가 참이면 얘도 뭐가 된다는 얘기야? 참이 된다는 얘기야. 대우명제가 거짓이면 처음 주어진 명제도 고민할 거 없이 뭐가 된다? 거짓이 된다. 즉, 두 개의 판별이 같은 값을 가져. 그러니까 얘로 참거짓을 분간하기 힘들 때 뭐? 대우명제로 참거짓을 분간해도 된다는 얘기. 간단하게 얘기해서 예를 든다면 x가 2가 아니면 x제곱은 4가 아니다. 얘 참일까 거짓일까? 거짓이야. 왜? 플러스 2가 그치. 저렇게 반례를 들어도 되지. 근데 본인이 얘로 참거짓을 분류하기 힘들어. 그럼 우리는 얘 뭐를 해보자라고 했어? 대우. 대우는 뭐뭐이면 앞을 뭐라고 한다고 했고 가정. 뒤에를 뭐라고 한다고 했어? 결론이라고 한다고 했어. 이거의 위치를 뭐 해주자? 바꿔주자. 얘 영명제는 x제곱이 4가 아니면 x는 2가 아니다. 그치? 그 다음에 얘네들을 뭐 해주자? 가정과 결론에 부정을 취해주자. 부정을 취한 걸 우리는 대우라고 하는데 대우는 x제곱은 4가 아니다의 부정은 x제곱은 그냥 4이다.
이것이면 x는 2가 아니다의 부정은 x는 2이다. 그럼 얘 진리집합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와 2 되는 거 찾을 수 있죠. 얘 진리집합은 뭐고? 2고 포함돼? 안 돼. 뭐 때문에? 마이너스 2.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반리. 얘가 거짓이네. 대우가 거짓이면 처음 주어진 명제도 뭐가 된다? 거짓이 된다. 즉 처음 주어진 명제로 참거짓을 분간하기 힘들 때 최후의 방법으로 뭐를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야? 대우 명제도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럼 대우 명제 찾는 이유도 뭐야? 참거짓을 분류하는 방법인 거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명제는 처음 문제는 명제냐 아니냐, 명제라면 참이냐 거짓이냐, 이게 너희들이 푸는 명제의 그냥 다야. 그거를 이제 찾기 위해서 진리집합을 찾는 방법, 반례를 찾는 방법, 대우 명제를 이용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막 여러 가지 유형을 분류해 놓는 것 뿐인 거고. 어떤 건지 알겠어? 오케이? 명제는 실질적으로 얘가 끝이야. 선생님, 그러면 명제단원 보면 여러분들 책의 42페이지 보면 명제 역과 대우까지 하면 맨 밑에 충분조건과 필요조건이 있는데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따지면 아예 다른 거야. 충분조건, 필요조건, 필요충분조건과 명제는 엄연히 분류가 돼야 돼. 선생님 얘기했잖아. 명제단원에서는 주어진 문장이나 식이 명제냐 조건이냐 분류하고, 명제라면 참이냐 거짓이냐 분류하는 게 명제 문제의 끝인 거고, 우리가 지금 또다시 할 조건이라는 건 앞에서 나왔던 명제 참거짓이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고 이게 아니라 두 개의 조건이 있을 때 얘네 둘이가 무슨 관계냐야. 조건 사이에 관계를 묻는 거야. 얘와 얘 사이가 무슨 사이냐라고 묻는 거야. 명제는 명제냐 아니냐 참이냐 거짓이냐를 묻는 거라면 두 개의 조건이 있는데 이 두 조건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물어보는 게 지금 배울 거고, 얘네들이는 그냥 반친구일 수도 있고 연인 관계일 수도 있고 아예 모르는 관계일 수도 있는 거야. 이 두 조건 사이에는 충분 조건이라는 걸 만족할 수도 있고 또는 필요 조건이라는 걸 만족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걸 만족할,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 만족할 수 있다는 거야. 즉 두 조건은 이 세 종류 중에 어떤 걸 만족하냐는 걸 묻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얘기하겠지. 선생님, 근데 왜 명제단원 있어요? 얘네들을 어떤 조건인지 두 개의 관계를 물어볼 때 풀이법 중에 하나가 명제라는 거지. 이 두 개의 얘네 둘이 무슨 사이냐 물어봤을 때 그걸 무슨 사이다 얘기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그걸 수학에서는 풀이라고 하잖아. 그 풀이 중에 하나가 명제를 이용해서 풀 수가 있기 때문에 명제 단원에 있는 거지 얘는 명제가 아니야. 이 둘 사이의 관계를 풀어나가는 방법인 거지. 가장 기본적으로 P면 Q이다의 진리집합의 집합을 라지 P, 얘 진리집합을 라지 Q. 왜? 조건이라는 건 선생님 얘기했지. 참이 되는 경우도 있고 거짓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근데 참이 되는 경우들만의 모임을 진리집합이라고 한다고 했잖아. 진리집합이라고 했을 때 P가 충분조건이라는 건 P가 Q에 포함될 때를 충분조건이라고 해. 필요조건이라는 건 Q가 P에 포함될 때를 충분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필요충분조건이라는 건 P와 Q가 어떨 때? 같을 때 우리는 필요충분조건이라고 얘기해. 다음과 같이 집합을 이용해서도 둘 사이의 관계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봤더니 뭐가 있냐면 P가 Q에 포함된대. 그럼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조건을 가지고 우리는 뭐를 만들 수 있다고 했어? 명제를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 얘는 P이면 Q이다라는 명제를 만들었을 때 뭐가 된다? 참이 된다라는 거야. 이 두 조건 갖다가 P이면 Q를 만들어서 참이다라고 참임을 보인다면 걔는 무슨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 즉 명제를 가지고선도 얘네 둘이 어떤 조건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밑에 건 Q이면 뭐이다가 P이다가 참이면 무슨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P이면 Q이다와 Q이면 P이다 둘 다가 참이면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호환 관계로도 어떤 조건이냐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 배운 명제를 우리가 만들어도 무엇을 어떤 조건이다를 얘기할 수 있어서 명제 배운 다음에 넣은 것 뿐이야. 얘는 명제가 아니라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은 명제가 아니야. 알겠지? 그냥 둘 사이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야. 그거를 포함관계를 가지고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가지고선도 어떤 조건이다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두 개의 조건 갖고 명제를 만들었을 때 참임을 가지고선도 조건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 이거 확연히 분류해야 돼. 얘도 명제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 명제를 이용해서 보일 수 있다 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게 너희들이 배우는 42쪽까지의 얘기야. 마지막 하나. 으이씨, 다 했는데 오늘? 3단문법 배웠죠? 네? 중학교 2학년 때 이것도 같이 나오지 않나? 피타고라스는? 피타고라스인가? 누구지? 철학자? 피타고라스는 사람이다. 사람은 뒤진다. 고로? 아이스 아닌가? 뭐지? 누구였지? 피타고라스 맞나? 아닌데 피타고라스는 계속 수학자고. 아리스토텔레스 맞나? 소크라테스는? 소크라테스 이거 영상하면 나 무식하다는 얘기 나오는 거 아니야?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사람은 뒤진다. 고로 소크라테스는 뭐한다? 뒤졌다. 시제는 무시하는 거야. 뭐냐면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R이다도 참이면 우리는 무엇을 또 다른 명제인 P이면 R이다도 뭐가 된다? 참이 된다라는 게 3단론법이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연결고리가 있어야 돼. 간단하지. P가 Q에 포함된대. 근데 그 Q는 R에 포함된대. 그럼 당연히 P는 어디에 포함될까? R에 포함되겠지. 그치?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3단론법. 이거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참인 명제를 갖고 얘기해야 돼. 중간에 하나라도 거짓이 들어가면 결론은 뭐가 된다? 거짓이 된다. 내가 영상 강의만 아니면 발레를 드는데 영상 강의를 찍고 있기 때문에 발레를 안 드는 것 뿐이야. 여기까지가 이제 명제의 조건까지 설명을 한 거고 절대부등식 전까지 설명을 한 거야. 잘라줘. 빠이빠이. 잘라줘. 그래야 발레를 되지.